이번에는 그 임플란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. 어떻게 임플란트가 이루어지는지. 심플한 간단한 케이스, 일반적인 뭐 특이점이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치아를 빼고 이제 치아가 없는 부분으로 이제 오셨어요. 보통 한 5번 정도 오시거든요. 처음에 픽스처라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요거 설명드렸던 얘를 뼈 안에 넣는 수술을 해요. 첫째 날 마취를 하고 요거를 넣어요. 잇몸을 이렇게 열기도 하고, 뼈가 좋으시면 잇몸을 안 열고요, 무절개로 넣어요. 그래서 환자분에게 수술 방법도 설명을 드려요. 환자분은 뼈 좋으셔서 무절개가 가능하세요. 그러면 무절개가 뭐예요? 그러면 칼 같은 메스로 이거를 절개하지 않고요, 이 사이즈만큼 있잖아요, 이렇게 거기만 펀치를 해요. 펀치라는 게 잇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딱 뜯어낼 수가 있어요. 거기만 펀치해서 그 자리로 드릴링을 하고,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넣는 거예요. 이게 무절개. 그렇게 되면 장점이, 무절개가 되면 빨리도 할 수 있고 피가 덜 나고 좀 덜 아파요. 잇몸을 안 여니까 감염 확률도 적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? 부작용이 아니라 수술 후에 오는 통증이나 뭐 붓는다거나 이런 게 적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잇몸을 열었다. 첫째 날 요거를 심고,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셔서 두 번째 한 번 더 오셔서요, 소독을 받으세요. 다음 날 피는 잘 멈췄는지, 아픈 거는 어떤지, 멍들었는지, 부었는지, 이걸 다음 날 확인을 해요. 소독을 하면서 제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. 소독 개념도 중요하지만 제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해서 2, 3분이면 돼요. 그냥 소독 한 번 하고 제가 소독 이렇게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의사항 설명드리고 이걸 체크하려는 거예요. 피가 멈췄는지, 제일 중요한 게 통증은 어떠신지, 수술해놓은 자리가 잘 있는지. 5분 안에 끝나요. 다음날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실밥을 풀러요. 세 번째 대원 꼬매놨으면. 근데 이제 무절개로 하면 이게 생략이 돼요. 안 오셔도 돼요. 실밥을 풀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리고 기다려요. 요게 뼈랑 붙을 때까지. 보통 뭐 이제 환자분 뼈 상태에 따라 다른데, 우리가 하악은 2에서 3개월을 기다리고요, 상악은 4에서 6개월을 기다려요.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아래뼈가 훨씬 튼튼해요. 단단해요. 더 뼈세포도 더 많고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붙어요. 근데 위에는 스폰지 있잖아요. 구멍이 뽕뽕뽕뽕 있는 스폰지 뼈라고 하는데, 이런 식으로 되게 약해요. 연약해요. 그래서 더 기다려야 돼요. 4개월에서 6개월. 골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6개월 기다려요. 근데 우리 뭐 임플란트 하는데 난 6개월 걸렸어. 6개월 동안 안 와요. 6개월 내내 막 치과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6개월 후에 오시는 거예요. 아니면 4개월 후에, 3개월 후에 오시는 거예요. 이제 네 번째 방문하실 때는 2차 수술이란 걸 해요. 2차 수술이 뭐냐면, 요 커버 스크류를 이렇게 이 안에 넣어놓고요, 잇몸 안에 잘 묻어놨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잇몸 밖으로 노출시켜야 되잖아요, 본을 뜨기 위해서. 그래서 마취를 살짝 하고요, 이것도 5분이면 해요. 임플란트 하나당 5분. 마취 살짝 하고, 아까 말한 펀치 있죠? 그 윗부분만 펀치를 해요. 그래서 커버 스크류라고 요거를 빼내고 요걸로 바꿔놓는 거예요. 이 작업을 해요. 5분이면 해요. 이 드라이버를 써서 이렇게 꽉 조여놔요. 그러면 이제 살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수술을 할 때 뼈가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이걸 껴놓는 분도 있거든요. 와, 이거는 너무 뼈가 좋으시네요.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껴놔요. 그럼 이분은 또 이 과정도 생략이 돼요. 실밥 푸는 과정도 없고 이 과정도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. 제가 5번 말한 거는 정석적으로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심고 소독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 실밥을 풀고 이제 한 3개월 4개월 거기에 맞게 기다렸다가 2차 수술하고 요거,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셔서 본을 떠요. 얘를 풀르고요, 여기다가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. 스캔 바디라는 게 이제 여기다 요런 식으로 생긴 거를 하나 넣어요. 스캔을 떠요, 3차원으로. 그럼 그 영상이 이제 기공소로 가면 기공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6번째 와서 끼우러 오시면 돼요. 일주일 후에 요걸 만들어요. 일주일 사이에 기공사가 요거와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만들어서 이제 요 힐링을 풀고 요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. 환자분 없어지는 거고, 환자분 여기에 요 어버트먼트를 넣고 여기에 맞게 이 크라운을 붙여요. 이 안에다가 그 접착제를 넣어서 이렇게 딱 붙여요. 꽉 이렇게 하고 완성을 하고,
이제 저희는 이제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려요. 일주일 후에 한번 써보시고 어떠셨는지, 불편한 거 없으셨는지. 이거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거든요. 넣었다 풀렀다가 되니까. 여기 위에 구멍 있잖아요.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 이걸 넣으면 풀려요. 그래서 불편한 거 없으셨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청소 싹 해드리고 양치도 막 해드려요. 관리법도 설명해드려요. 임플란트 관리법. 그리고 6개월 후에 약속을 잡아드리면서 6개월 후에 제가 검사를 해서 잇몸이 혹시 뭐 관리 잘하고 계시는지, 양치 잘하고 있는지, 임플란트 문제 없는지, 그때부터 이제 유지 관리 단계 이런 과정으로 가요. 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요, 뼈가 좋으시면 이거 심고 바로 저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면 그걸 바로 연결을 해요. 꼬매지도 않았어. 그럼 다음날 소독을 하고, 소독은 해야 돼. 왜냐면 수술하고 뭐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. 그리고 3개월 후에 본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얘를 풀러서 본을 떠요. 그 넣고 스캔 바디를 띠디딕 읽고, 그럼 그 다음번에 와서 네 번째 내원에 와서 이걸 끼우면 끝나요. 근데 여기서 또 극단적으로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저 미국 가야 돼요. 저 시간이 없어요. 근데 꼭 임플란트를, 한국이 훨씬 싸잖아요.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즉시 로딩, 그러니까 원데이 임플란트 이런 거 있죠. 수술하고 바로 본 떠요. 수술하고 바로 본 뜨고 그 다음에 바로 만들어서 껴드리는데,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뼈가 좋으셔야 돼요. 그리고 한 개는 좀 불안하고 한 두세 개 하시는 분들, 특히 세 개는 충분하거든요. 한 세 개 정도 심은 분들은 바로 그냥 만들어서 식사 이걸로 하셔도 되는데, 처음에는 아직은 뼈랑 완전히 붙진 않았으니까 한 3개월 동안은 좀 그래도 좀 부드러운 거, 질기고 단단한 것만 안 드시면 돼요. 그러면 그분은 수술하고 무절개로 그날 본 뜨고 가요. 그러면 그 다음번에 와서 이걸 만들어 일주일 후에 2번에 끝나는 거예요. 2번에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도 해드려요. 환자분 뼈가 좋고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하면. 근데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. 환자분한테도 좀 그렇게 굳이 모험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 안전이라는 게 뭐냐면, 환자분이 실수로 식사를 하시다가 뭐 김치 이런 건 괜찮은데, 김치 정도는 괜찮아요. 근데 뭔가 단단한 거를 따닥 깨물면 이게 움직이면, 아까 미세 동요도 미세 움직임, 약간 움직이면 이게 실패하거든요. 그러니까 안전하게 잇몸에 묻어놓고, 원장님 저는 이거 평생 쓸 거니까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까 말한 6가지 단계로 가요. 6가지 단계로 이렇게 가면 제일 안전해요.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,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치아를 빼면서도 바로 심고요. 많이 해요. 똑같아요. 과정 아까 6가지. 그냥 식립이 아니라 이 빼면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고 해서 얘를 넣어요. 그리고 다음날 소독하고 실밥 풀르고, 그리고 2차 수술 그 노출시키는 작업, 잇몸 속에 있는 거를 힐링을 연결해서 노출시키는 작업 2차 수술하고, 그리고 본 뜨고 끼우고 6가지 단계로 가고. 근데 이제 뼈이식이 들어가면, 뼈이식을 식립하면서 뼈이식을 저는 주로 하거든요. 그러면 아까 그 6가지 과정이에요. 똑같이 뭐 치아를 빼거나 아니면 뭐 임플란트 심으면서 뼈이식을 해놓고, 대신 뼈이식을 하게 되면 보통은 꼬매요. 위에다가 이렇게 막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재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꼬매놓고 6가지 단계로 가는데, 너무너무 뼈가 안 좋으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 오세요. 참다가 치아도 안 빼셨어요. 근데 치아 주변으로 뼈가 뿌리 끝까지 다 녹아서, 와 이건 도저히 뭐 임플란트 뭐가 있어야 심잖아요. 살밖에 없어. 그러면 이 뼈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분들은 길어져요. 과정이 나는 하는데 1년 걸렸어요.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처음에 치아를 빼고, 보통 뭐 이제 발치와 보존술 요즘 많이 유행해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,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, 그 치아를 빼고 그 자리에 뼈 이식을 해놓는 거예요. 그냥 임플란트는 안 심고. 근데 그 이식해놓은 뼈가 내 뼈로 되는 데는 뭐 뼈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오래 걸려요. 한 7개월 이상 걸려요. 제가 보기에 자기 뼈를 하면 좀 더 빨리 되고, 뭐 뼈 종류에 따라서 더 빨리 되는 뼈들도 있긴 한데, 보통 평균 7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. 뼈 이식 해놓고. 그래서 보통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4개월, 5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많이 심거든요. 아직은 완전히 단단한 내 뼈는 아니지만 충분히 미성숙하지만 강도가 나와요.
6쯤 되면 심을 수가 있어요, 임플란트를. 그래서 그분들 과정은 발치하면서 뼈 이식, 다음날 소독,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실밥을 풀고 4개월 후에 오셔서 임플란트 식립. 근데 이때는 무절개로 해요. 잇몸을 열진 않아요. 뼈 이식하면서 모든 뼈랑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4개월 후에 와서 임플란트 식립, 그리고 다음날 소독, 그리고 또 4개월, 3, 4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. 이제 하악은 3개월, 상악은 4개월, 한 4개월을 또 기다려요. 임플란트가 얘가 뼈랑 붙을 때까지. 그러면 합치면 8개월이잖아요. 그럼 처음에 이식해놓은 뼈가 많이 내 거 뼈로 돼 있어요. 8개월이 이미 흐르니까. 또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오셔서 아까 2차 수술 하고 본 뜨고 끼우고 이런 식으로 뼈 이식하시는 분은 이렇고, 근데 여기서 또 달라지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아예 치아가 없는 분들은 만드는 과정이 임시치아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. 좀 복잡해요, 만드는 과정이. 이제 예를 들어서 앞니를 하거나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즉시 로딩이라고 심자마자 바로 식사하실 수 있게 바로 치아를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려요. 원칙은 안전하게 묻어놓는 게 원칙인데 여기 사회생활 하셔야 되는데 앞니가 없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. 이제 그러면 뼈가 좋으면 바로 요런 걸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려요. 요런 걸 만들어서 그날 본을 뜨고 가서 한 이틀이면 되거든요. 그거는 플라스틱 재질로 저희 기공소에서 만들어서 싹 껴드려요. 첫째 날은 그냥 거즈 물고 계시고요. 이제 다음날 소독하고 빠르면 다음날도 돼요. 다음날까지 그거로 껴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. 바로 치아가 들어갔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뼈 질이 너무 안 좋으시면 그렇게 못 만들어 드리고 사회생활은 하셔야 되니까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옆에다가 붙여, 옆 치아에다가 매달아 놔요. 임플란트는 안전하게 묻어놓고 옆에 치아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야. 레진 같은 재료로.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는 몰라요. 상대방은 진짜 치아인지 가짜 치아인지 있으니까 치아 색깔로. 근데 이제 그거는 씹게 되면 앞니로 뭔가 씹으면 잘 떨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. 한 번씩 떨어져요. 한 2, 3개월에 한 번 떨어지면 그러면 또 가져와 오시면 다시 붙여드리면 되니까. 그런 임시치아 과정이 한번 들어가면 한 번 더 오시는 거죠. 임시치아 붙이러 한 번 더 오시는 거고, 아예 식사를 어금니 쪽은 임시치아를 안 만들어 드려요. 어금니는 힘을 받으니까. 근데 이분이 식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. 그러면 처음 계획부터 딱 이분은 이쪽으로 심자마자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, 그럼 임플란트 개수도 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뼈 질도 좋은 데다가 심어야 되고, 그리고 제가 심을 때 원데이 임플란트를 이분은 들어가니까 수술 방법이 좀 바뀌어요. 초기 고정 값을 더 세게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들어가고, 더 긴 임플란트, 더 두꺼운 임플란트를 이제 심는 거죠. 처음부터. 이게 두껍고 긴 게 유리한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유리한 건 아니에요. 뼈가 충분하신 분에서는 충분히 그걸 쓸 수가 있는데, 두꺼운 걸 쓴다는 거는 남아있는 잔존 뼈가 얇아진다는 거잖아요. 남아있는 뼈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. 조금 이제 아시겠죠? 어떤 식인지.